철.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외우실 때는 니코철망 이렇게 해서 니코네코. 예. 거기다 철망 씌운다. 니코철망. 그다음에 반자성체. 얘는 서로 밀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를 세게 주면 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쫓아가면 도망가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금 주스러 가면 도망가고 돈 모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래서 금운동들이 반자성체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석 가지고 밀어봐야 안 밀어집니다. 예. 엄청나게 세게 걸어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예. 그래서 니코철망, 금운동, 알백텅. 왜 순서가 이러지? 알백텅. 시험 잘 나와요. 네. 다음 중 강자성체는, 상자성체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아예 N극, S극을 안 띄운 애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분류상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자성체가 아니다. 그래서 비자성체. 근데 그런 애들은 없어요. 말만 그렇게 짓는 거 보이죠?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투자율. 같은 말이 이제 투자율 대 유전율. 그래서 얘는 전하를 유혹하는 비율. 그럼 얘는요, 자하를, 이 투자가 투과하다, 통과하다 할 때 그 투자예요. 그래서 자하, 즉, 자기력선이 얼마나 잘 지나가느냐. 그 비율을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자석이면은, 이렇게, 얘도 세다. 그럼 이렇게 해도 백날 해도 웬만한 세게 아니면 안 붙죠. 그런데 여기다 쇠박대를 딱 대고 딱 하면 어떻게 돼? 붙죠. 그럼 여기서 이 쇠막대를 통해서 자기력선이 쫙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력선이 얼마나 잘 지나가느냐 그 비율을 투자율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진공보다 몇 배가 세냐라고 하는 것을 비투자율. 그래서 강자성체는 진공보다 기본적으로 몇천 배씩이에요. 몇천 배씩 센 것들. 그리고 참고로 비투자 이 표시는 이게 크다죠. 크다. 그러면 두 개 있으면 매우 크다. 그리고 반자성체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이너스로 표시 안 하고요. 그냥 1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자석의 용도. 자석의 용도 아시겠지만 장난감에 들어가는 전동기. 장난감 전동기에 다 자석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발전기들도 자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죠. 고물상에서 해서 특히 폐차장 차를 딱 찢게 말고 전자석으로 붙였다가 툭 떨어지고 전자석들. 결국 다시 말하게 되면은 전동기, 발전기가 없으면 전기를 못 쓴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가 없으면, 자석이 없으면은 전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과 전기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시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석 어떻게 만드냐면요. 전자석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없네.
전자석은 쇠뭉치에다가 전선을 감습니다. 감으면 돼요. 감으면 자석이 돼요. 차갑고. 물론 이제 전기를 흘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스위치 열은 상태로 있고요. 여기다 쇠를 놨어요. 스위치를 닫고 전류를 조금씩 증가를 시킬게요. 조금씩 증가시키면 얘가 자석이 처음에 맨땅이었다가 조금씩 얘 늘어나겠죠. 이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겠죠? 전류가 공급되면 자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봤을 때 전류량이 많아지면 자석 힘이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에는 여기에는 자기가 없었는데 여기다가 전류를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켜버리면 처음에는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는 없다가 이쪽도 A에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를 다 끊어버리면 얘가 강자성체면 그대로 그냥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강자성체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얘가 상자성체라면 사라져버릴 것이고 자화가 풀릴 것이고요. 근데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아있는 걸 없애려면은 이제 전극을 바꿔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기를 흘려주면 이제 이쪽이 뭐가 됐느냐? 이쪽이 이제 S극이 돼요. 이제. 이쪽이 S극이 되면서 전류량을 늘려주면은 이게 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N극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N극으로 바뀌려면 S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푹 N극으로 못 가는 거고 S가 사라지면서 0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N극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전류고요. 이쪽이 얘가 자화되는 정도를 표현할게요. 처음에 그냥 쇳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전류를 안 가해주면 그냥 얘도 그냥 이 상태로 있겠죠. 자화 하나는 안 됐을 거고 전류를 늘려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여기 비례해서 자화가 되겠죠. 이렇게 전류를 더 세게 주면 계속 자화가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게 줘도 탁 하고 꺾어집니다. 왜냐면 이쪽이 자화가 싹 끝나버리면 더 이상 뭐 늘어날 게 없으니까 아무리 더 세게 줘도 증가를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자기 포화다라고. 당연히 포화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이런 쇳덩어리하고 이만한 쇳덩어리가 있다. 둘 다 자화시켰을 때 힘이 누가 더 세겠습니까? 아메리카가 더 세겠죠. 그래서 자기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자화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소자라고 합니다. 소자. 소거했다. 소자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류를 줄이면 얘가 이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좀 줄어요. 좀 줄다가 이 정도나 전류 아예 없애버리면 전류를 줄여버리면은 이만큼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남아있는 자석이라 하죠. 자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자석, 잔류 자석이라고 하고 그래도 역시 여기에는 N극 그대로였고요. 얘를 S로 바꾸시려면 전류를 이제 반대로 올려서 가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고 그리고 딱 0되는 0이 될 거고요. 0 되고 나서 이제 N극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다 포화될 거고, 전류를 줄여나가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고요. 다시 또 다시 또 방향 바꿔가지고 가해주면 0 되는 데가 있을 거고, 다시 올려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즉, 자화되지 않은 자성체가 N극, S극 바뀌면서 나타내는 이 그림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히스테리란 말, 히스테리가 뭐예요? 변죽 부리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한 번은 N극, 한 번은 S극, N극, S극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하고요. 그런데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즉 가로축과 이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뭘 나타내요? 이 점이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즉 반대로 전류를 여기서 반대로 줘가지고 이만큼 남아있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가했을 때 사라진 이 자리를 우리가, 즉 자기를 없애는데 보충해야 될 힘이다. 그래서 보자력. 그럼 세로축과 만나는 것은 남아있는 자기니까 잔류자속, 잔류자기,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리고 이런 곡선 갖는 것들은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어떤 애들이 이런 곡선을 가질까요? 상자성체는 전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뿅 다 없어져 버리죠. 상자성체는 상자성체다라고 하면은 늘어나요. 그런데 전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슉. 제자리로 와버리죠. 상자성체는. 그러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쭉 했다가 슉.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면적을 갖추려면은 강자성체만, 즉 보자력이, 잔류자석이 있어야만이, 잔류자석과 보자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강자성체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포인트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포화됐다. 자기 포화. 이걸 이제 주로 강자성체 중에 우린 도체는 주로 구리를 쓰죠. 그러면 자성체는 주로 뭘 쓸까요? 전기 재료 중에서 철을 씁니다. 철. 그래서 얘가 자기 회로, 즉 전기 회로는 구리 혹은 알루미늄을 쓰는데 자기 회로는 철을 쓴다. 그래서 다 쇳덩어리인 거예요. 다 셉니다. 쎄예요, 쎄. 자기 회로 만들려고. 물론 기계적으로 더 강하니까 1타 2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이요, 주 세로축, 곡선하고 세로축하고 만나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문제 낸다면은, 그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석 재료로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전자석,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전자석 재료는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때 붙이고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는 게 편한 게, 잘 붙고 잘 떨어지는 게 전자석의 특징이 돼야 될 거고요. 영구자석은요, 한번 자화시키면 끝까지 버티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영구자석은 2번이 좋은 거고, 잔류자석은요, 보자력이 작은 게 좋은 거죠. 일단 보자력이. 그러나 잔류자석은 커야 좋죠. 제일 좋은 것은 잔류자석은
큰 게 좋고 보자력이 작은 게 좋죠. 잘 붙고 잘 떨어지려면 보자력이 작아야 되니까. 용구자석은 일반적으로 얘가 크면 얘가 커질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가 또 크면요. 잘 소자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큰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이거 실험식이에요. 어떻게 나왔냐고 묻지 마시고요. 네. 막 재료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광기가 떨어진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생 노가대 한 겁니다. 네. 노가대에서 식을 쓰는 거고 에우실 것까지 넣고요. 네. 산업회사 준비하시는 분은 아예 통으로 싹 에우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뭐만 하냐면 이 손실이라는 건 주파수하고 1.6승에 비례한다라고 앞에 기수는 빼버리고요. 지금 식사들 하시고 오셔서 한참 네. 친구들도 만나셔야 되고 꿈속에서 히스테리시스 모습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복습이네요.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쿨롬 똑같아서 쿨롬 법칙 똑같습니다. 식 똑같죠? 단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하 대신에 자화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 쓸 거고요. 그러면 이 투자율이 유전율이 32번이었습니다. 투자율은 33번이에요.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써야 될 과학상수들 다 나왔어요. 1, 2, 3, 23, 32, 33. 여기 거 없어요. 그냥 1, 2, 3이에요. 1, 2, 3, 23, 32, 33.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 눌러보시죠. 과연 4파이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기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시험 문제예요. 투자율. 이거 6.33 곱하기 10의 4선 외우실 거예요? 외울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버리시게요. 계산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예? 아니요.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 4파이분의 U0분의 1. 저기, 노란색. 대처럼 느끼시고. 혈액질은 5.34. 11. 마이너스 11. 이렇다고 방향표 내려오지. 4파이 U0. 노란색이죠? 노란색 누를 때는 항상 이거 누르시죠. 노란색 누를 때 항상. 그냥 그대로 유제로.
Shift 7번 33. 당연히 숫자 똑같이. 는 몇이냐? 육전 다음에 시험에 쓰는 거 보시려면 사이언스 보시면 돼요. 사이언스. 평균수 때문에 들어가셔야 되고. 다른 건 시프트. 세대 변경 수정인가요? 노란색이죠? 시프트. 세로. 시험에 쓰는 거 보시면 7번으로. 7번. 7번하고 유효 숫자가 3개니까 3. 똑같이 나오죠. 계산기는 일단 계속 물론 이제 수리 능력이라고 해서 계산기 사용법 할 때 또 그때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해주시고요. 수리 시간에는 또 수리 시간 나는 대로 계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빨아야 될 게 있어서 계산기는 사실 계속 누르셔야 돼요. 계속 눌러가지고 설명서 보시면서 누르셔서 필요한 대로 누르셔서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얘만 얼마인지 진공 중에 투자율은 얼마인지 한번 유효 숫자 하기 나름이긴 한데 유효 숫자를 3개로 하면 1.261 거고 4개로 하면은 1.257 5개로 하면 또 뭐 나올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진공 중에 유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또 문제 나와요. 근데 그거 틀리면 계산기도 안 썼던 얘기니까 네, 거기 있어야 되고요. 지금 뭐 이식 다 읽고 계셨죠? 네. 아는 식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전속, 자속, 전속 밀도, 자속 밀도 다 똑같습니다. 자하만 정확하게 자하는 웨버다. 잠깐 쉬었다가 네 쉬었다가 얘기죠.